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선거운동 하시다 보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바쁘시고. 혹시 좀 체중이 빠지거나 이런 일은 없으셨어요? 체중은 조금 그렇죠. 많이 빠졌습니다. 네. 굉장히 힘드실 텐데. 예. 그래도 워낙 뭐 탁월한 그 건강 체질이시라. 제가 체력은 자신했었는데 네, 네. 제가 작년 8월 말에 명퇴를 하고 한 9개월 가까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네. 요즘은 또 경선이 끝난 이후에 일정이 훨씬 바쁘게 그렇죠. 다니다 보니까 조금 체력적으로 힘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느끼죠? 혹시 뭐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뭐 좋은 거 드시는 거 있으세요? 여튼 제가 운동 과정에서 이제 같이 함께 하거나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네. 여튼 집에는 많이 있습니다. 영양제. 근데 쌓여있긴 한데. 이 꼼꼼하게 챙겨서 먹어야 되는데 여튼 그런 정도는 못 되고 가끔 이제 우리 수행하시는 분한테 약주머니를 하나 따로 좀 챙겨서 이렇게 좀 들고 다니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수행하는 후배가 네네. 가끔 챙겨줍니다. 네네. 자, 탐구 생활입니다. 이제 그 우리 이범석 후보의 일평생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출생으로 가보겠습니다. 1967년 9월 25일 청주시 미원면 대신리에서 출생을 합니다. 미원면 대신리 어디께죠? 예, 그 우리 청주의 북쪽이 미원이고요. 이제 그 미원의 읍내 이제 면 소재지를 읍내라고 표현하는데 잠시만요. 청주의 남쪽이죠, 미원. 동북쪽이라고 그러죠. 동북, 동북, 동북. 동북. 예, 그렇죠, 동북. 동북. 예, 예, 예. 그 미원 읍내에서 한 8km 떨어져서 미원면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변두리. 이 가장 마을. 변두리요. 예. 그렇죠. 오히려 이제 초정리에서 이티제라는 이티지 이제 넘어서 넘어가면 거기군요. 한 동북 두 번째 쪽. 마을 정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동북 쪽. 그러시군요. 그 태어나신 동네 어떤 동네예요? 풍경이. 그 전형적인 산골 마을이라고 할 수 있죠. 산골 마을. 네. 양쪽에 산봉우리가 있고 앞에 자그마한 내천이 흐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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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결국 보면 하늘밖에 안 보이는 그런 그런 전형적인 산골 마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원면인데도 그런 산골 마을이었다. 네. 그러셨군요. 여기에 종암초등학교를 나오셨고 미원중학교를 졸업하십니다. 이 종암초가 지금은 없죠? 네, 지금은 폐교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고요. 20년 가까이. 폐교돼서 이제 미원 초등학교로 다 통합이 그렇군요. 됐습니다. 네.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이범석은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그 초등학교 저희들은 이제 초등학교가 한 개반이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한 개반만 같이 있었어요? 쭉 입학해서부터 졸업까지 같은 친구들이 한 개반을 다녔었고 네네. 여튼 그 워낙 산골이다 보니까 이제 도해지, 읍내나 시내, 청주 시내까지 나올 수 있는 길은 아주 드물었고 주로 그 산골 마을에서 네네네. 친구들하고 동산에서 뛰어놀고. 뛰어놀고 학교 갔다가 네. 또 이제 그 전형적인 산골 농촌 마을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 네. 농사일 도와드리면서 농사일 돕고. 그래도 남들이 보기엔 뭐 네. 착한 아이라고 네. 볼 수 있을까요? 크게 말썽 안 피우고. 네. 예.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네. 이런 학생이셨군요. 네. 그 후에 이제 청주 신흥고를 입학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시내에 있는 신흥고를 어떻게 통학을 하셨어요? 아니면? 저희 마을 지금도 부모님이 네네. 그 대신에 살고 계시지만 아, 거기서 청주로 나오려면 읍내까지 8km를 와야 되고 그렇죠. 또 읍내에서 청주까지 오려면 여튼 2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 뭐 형님이 고등학교를 이미 다니고 있었고 저하고 할머님이 같이 저희들을 돌봐주시면서 네네네. 자취생활이죠. 자취생활. 자취생활을 예. 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밥은 해주시고. 그렇죠. 뭐 식사든 오히려 사실 저는
이 성장 과정에서 네. 어머니는 주로 농사일을 집안일 챙기고 농사일을 주로 하셨고 네네네. 저희 아버님은 그 마을 이장을 한 30년 이상 아, 하셨는데 이장님이셨어요? 그래도 마을 이장님은 읍내에 가셔서 일 보시고 뭐 사회 활동하는 그런 시간이 많으셔가지고 집안일이나 농사일은 어머님이 주로 아, 그러셨고. 더 많이 하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우리 손주들 돌봐주시는 거는 주로 할머니께서 네. 할머니가 거의 엄마 요즘에 역할을 그렇죠. 많이 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쉬셔야 되는데 손녀 손주들 돌보느냐고 그런 일이 있죠. 그 며칠 전에 SNS에 그 가족 사진을 올리셨어요. 네. 그 글을 봤더니 제가 좀 눈길이 갔던 게 누님은 우리 이 후보를 보실 때마다 눈물 먼저 흘리시고 형님은 볼 때마다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이제 글을 쓰셨는데 뭐 그럴 만한 좀 사연이 있었나요? 그 저희 누님은 사실은 이제 미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시다가 어떤 시골 마을에서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죠. 여튼 그 당시 누님은 예를 들어 청룡고를 다니고 싶어 하셨는데 밑에 남자 동생이 2명 있고 하다 보니까 집안 환경상 우리 누님은 그 마산에 옛날에 한일합섬 부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그런 그 실업계 네네. 실구라고 그러죠. 한일여실구. 네, 예전에 실업계. 네. 거기를 가셨고 그러니까 우리 누님 입장에서 보면 밑에 남동생 둘 때문에 집안 전체에서 희생을 하신 꼴이고 그러니까 여튼 뭐 고등학교 다니시면서 월급도 받으시면 남동생들한테 용돈도 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누님도 많은 엄마의 역할을 했다고 또 그렇겠네요. 네. 드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 막내 동생을 볼 때마다 좀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는지 그렇게 눈물부터 난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네네. 우리 누님 입장에서 보면 저 어렸을 때 업어 키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상당 기간 동안 실제 등에 업고서 막내인 저를 돌봐줬고 또 뭐 고등학교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면 용돈도 주고 그러니까 뭐 제가 항상 우리 누님의 어떤 동생이지만 어떤 뭐 아들 같은 그런 느낌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만큼 또 애틋해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신흥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충북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을 하십니다. 행정학과 마치 오늘 바로 이렇게 청주시장 후보로서 이렇게 오시는 것처럼 미리 예견을 하고 행정학과를 가셨던 건가요? 그 이제 다시 어린 성장 과정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저는 그 산골 마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이랄까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주 드물었죠. 네네.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 시절에는. 네네네. 근데 그때 가장 자주 오는 손님이 그 면사무소 근무하시는 분들, 면석이 분이라고 하죠. 면석이 네. 저희 아버님이 이장을 오랫동안 보셨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죠. 그렇죠. 아버님이 이장을 보시고 또 면 직원분들이 출장을 오시면 그 당시는 워낙 교통편이 안 좋아서 네. 1박을 하면서 업무를 보시게 됩니다. 아, 1박을 해야 네. 당일로 안 되는 거군요, 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편도 일단 부족하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1박을 하면서 출장 업무를 보셨는데 그 당시 이제 면사무소 직원분들이 오시면 사랑방은 면사무소 직원분들을 위해서 내줘야 되고 저희 집에서 기르던 토끼나 닭은 그날 잡아서. 저녁상에 이제 올라오는. 근데 여튼 이제 저는 이제
뭐 부모님, 뭐 마을 주민들, 학교 친구들 이렇게만 보다가 가끔 면사무소 직원분들이 와서 저희 아버님하고 이제 저녁상 또 반주도 한잔 하시고 네네네. 그러면 제가 이제 옆에서 술 한잔 따라 드리면서 얘기를 듣는데 네네. 어떤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그 면사무소 직원분들과 아버님이 어떤 그 지역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고 그래서 저도 그럼 나중에 무슨 일을 할까라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결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뭔가 어른들끼리 그 정말 중요하고 진지한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막연하게나마 나도 나중에 커서 저런 일을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학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 이름 이범석 네, 장군님 이름이죠. 그렇죠. 사실은 제가 태어나면서 우리 할머니께서 네. 제가 조금 우량아로 크게 나왔는가 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 할머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어떤 민족의 영웅이랄까요?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독립운동하신 네. 이범석 장군을 굉장히 존경하셨는데 제 태어난 모습을 보고 이 아이는 어떤 이범석 장군처럼 뭐 큰 일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범석 장군이란 말씀을 하셨다가 그게 제 이름이 됐는데 여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 이름보다는 장군이라는 동네 아저씨들도 뭐 장군, 이장군 이런 식으로 별명으로요. 네. 불렸죠. 네. 그러셨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무의식 중에 난 진짜 장군인가? 장군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 아버님의 이장으로서 그 당시 아버님은 제가 어렸을 때 새마을 사업이 한창이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과 같이 직접 마을 길도 넓히고 또 뭐 진짜 저 새마을 노래처럼 초가집도 네네. 기와집으로 바꾼 이런 과정에서 보면 그 저희 아버님 모습이 저도 굉장히 존경스럽고 네네네. 오고 마을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면사무소 직원분들 보면서 그러면 뭐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큰 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서 점차로 이제 공직 뭐 사실은 처음에는 육사 뭐 장군 하다 보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육사를 가는 게 꿈이었었는데 네네네. 조금 더 생활하다 보니까 육사가 좋은 시절도 있지만 조금 내리막이라고 할까요? 인기도가 좀 떨어지면서 그러면 저는 공직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 그러시군요. 공직이 네. 어떤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공직을 직업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참 교통편도 안 좋고 그야말로 이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셨지만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아버님은 이장을 하시고 가끔 오시는 면석이들을 통해서 막연하게나마 공직의 중요성 같은 거를 좀 느끼셨고 또 할머니께서 장군이 되라 이범석.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이 공직의 길로 이렇게 인도가 된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그런 꿈을 갖고 그런 꿈을 키워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행정학과에 입학을 하셨고요. 또 대학원에서도 행정학을 전공을 하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하신 게 1992년 대학원 재학 중에 되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 대학원은 나중에 이제 공직생활 하면서 야간 특수대학원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대학원 과정을 했던 거고 행정학과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직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서울로 진출하기는 집안 여건상 좀 어렵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네. 이제 충북대를 가기로 하고 공직의 길을 갈 수 있는 전공이 행정학과니까 제가 행정학을 전공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 검색 포털이
검색 포털이 잘못되어 있네요.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대학원 재학 중 행정고시 합격이라고 써 있길래 그러니까 제가 그 G로 시작되는 검색적인데요. 제가 행정고시를 여튼 이제 공직에 입문하는 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장 그죠 사무관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행정고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행정고시를 준비를 사실은 대학 입학하고서 바로 준비는 못했고요. 네. 또 고교 시절하고 대학의 어떤 그 문화나 생활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군대를 갔고 1학년 때요. 1학년 마치고 바로. 마치고 군대를 갔고 네. 군대 갔다 와서 약간 고민도 좀 있었고 해서 본격적으로 행시 준비를 시작한 건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졸업하는 해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아, 졸업하는 해 4학년 때. 네. 4학년 마치는 해죠. 마치는. 네. 행정학과면은 아무래도 그 행정고시 준비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동아리, 그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그 충북대 지금은 고시반. 고시원이 아니라 조금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충북대학 다닐 때는 고시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고시를 같이 공부하는 선배님이나 친구, 후배들하고 같이 고시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혹시 과 선배 중에 먼저 그 행정고시에 합격하셨던 분들이 우리 과 선배 중에는 두 분이 계셨고요. 두 분이 있었습니다. 노동부 고용복지부의 네네네. 뭐 김병옥 선배님이 7, 8학번이시고 그리고 저보다 1년 먼저 합격하신 선배님 8, 1학번이신가 박영태 선배님 네. 두 분이 먼저 합격하셨습니다. 자, 행정고시 합격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그 정말 부모님들이 누구보다 부모님들이 가장 더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가 아닌가. 네네. 여튼 그 당시에는 그래도 시골 마을에는 굉장히 큰 경사스러운 큰 일이죠. 일이죠. 네네. 그 합격한 후에 그 제목요 초등학교 네네. 그 초등학교에서 그 마을 주민들 모시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큰 돈 썼죠. 돼지 한 마리 잡고 잔치를 했는데 여튼 제가 가장 좋은 모습은 그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모습 또 할머니 좋아하시는 모습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가장 큰 효도를 했다는 그 뿌듯한 그 기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셨겠죠. 그 시골 마을에서 그 현수막도 걸고 막 이렇게 됐겠네요, 그렇죠? 네. 자, 뭐 쉽지 않은 가정 형편 속에서 그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제 행정고시가 되셨고요. 첫 부임지는 어디이셨어요? 저는 이제 공직 연수 후에 첫 임용 부처가 내무부. 지금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죠. 그렇죠. 네. 내무부에서 공직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맡으셨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사실 이제 약간 수습 비슷한 형태로 내무부에서 일을 했고 그때는 지방세 지방세 관련된 업무를 네. 조금 했죠. 그러다 내무부에서 조금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충북도청 도청으로요. 충북도청으로 전출을 오게 됐습니다. 금이 환영을 하셨네요. 그 공직 생활 하시면서 맡았던 직책들을 보면은요. 도정혁신기획단장 이거 도청에 있던 직책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옥천 부군수, 네. 도청에 이제 공보관, 정책기획관 이런 일들을 하셨고 부군수 시절 또 안 여쭤볼 수가 없겠네요. 이제 물론 부 단체장이지만 어떠셨어요? 옥천이라는 사실은 그 우리 충북에서 굉장히 뭐 풍경이 좋기로도 유명하고 여러 가지 특색이 있는 군인데 부군수 재직 시절에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그 공직 생활하면서 일선 현장 네네. 이제 시군의 첫 근무지가 옥천 아, 부군수였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그 옥천 부군수를 제가 딱 1년 했는데 네. 여러 가지 에피소드라고 해서 힘든 일도 있었고 네네. 아주 보람 있는 일도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 것은 부임 초에 네. 옥천의 식장산이라고 있습니다. 식장산. 이제 네네. 대전하고 이제 경계에 있는 산인데 음. 그때 산불이 발생해서 아하. 거의 한 20일 가까이 탔습니다. 20일 가까이 나요. 그러니까 그 식장산이라는 그 지형이 안반으로 가파르게 옥천구역이 돼 있는데 네네. 산불을 잡아도 다시 그 살아나. 사람 손길이나 닿지 않는 곳이 있어가지고 재발화 돼가지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그 산불을 끄기 위해서 그 당시 산불을 끄기 위한 수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장 강력한 게 헬기, 네네 그렇죠. 산림청의 헬기를 생각할 텐데 헬기도 산림청은 그 당시 그렇게 많이 소유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제가 그때 육군 헬기, 뭐 소방 헬기, 심지어 민간이 운영하는 임대 헬기까지 동원을 했었고 헬기만 갖고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산불을 잡기 위해서 우리 민간 산악 전문가들, 네네네네. 산악 전문가도 투입하고 우리 군 부대 중에서도 특수부대 요원들도 투입할 정도까지 동원을 했는데 근데 가장 인상적인 거는 그런 과정에서 옥천 주민들이 네. 나오셔가지고 그 산불 진화에 동원된 그런 많은 진화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네. 거의 아침, 점심, 저녁이죠. 그 주민들이 와서 다 식사를 제공하고 그러셨군요. 또 중간중간에 위문품도 주시고 해서 거의 국민들이 거의 혼연일체가 돼서 같이 산불을 껐다 네네네. 이런 기억이 있고 지금도 옥천에 계신 분들을 가끔 만나면 가장 먼저 옛날 추억 얘기할 때 산불 얘기부터 합니다. 네. 그러셨군요. 혹시 1년 동안 계셨으면 그 해에 수해에는 없었고요. 옥천군에 있을 때는 그렇게 수해라고 할 정도 이제 큰 피해는 아니고 그때 여름에 조금 피해는 있어가지고 복구 작업은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부군수라는 자리가 어떻게 뭐 쉽다면 쉬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또 일을 하다 보면 찾아서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군수님을 보좌 하면서 군정 전체를 총괄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게 향수 한우 판매 타운이라고 네네네. 한우협회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직접 키우는 그 한우를 잡아서 직접 판매장 그렇게 한우 농가들의 소득을 더 높여줄 수 있는 네네. 그런 사업을 지원했었는데 네.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 식당을 하는 외식업체들이 매우 심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아,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한우 판매 타운으로 인해서 기존 식당 하시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럼 그 한우 판매 타운에서 직접 그 소비자들이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었던 거고요. 손님을 뺏길까 봐 그랬던 건가요? 그렇죠. 손님들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기존 식당들은 손님이 그렇군요. 줄고 매출이 떨어질 것을 걱정을 해가지고 그 당시 저도 기억나는데 여튼 그 식당 하시는 분들이 상당 기간 동안 상여를 군청 광장으로 그러셨군요. 왔었고 네. 여튼 그 과정에서 우리 그 당시 군수님께서 여러 차례 그 협의 조정 설득 이런 과정을 했는데 나중에 군수님께서 저한테 정권을 넘겨주셨어요. 이 부군수가 부군수가 해결 좀 해봐. 그래서 사실 네. 그
설득 과정이 한 2, 3개월까지 갔는데 여하튼 그 외식업계 임원분들을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또 만나서 회의도 하고 네네네. 또 한우협회와 외식협회를 같이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근데 진심은 통한다고 네네. 계속 대화 설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해결책을 마련했고 양 협회가 어떤 윈윈하는 네네네. 그런 해결대안까지 만들어가지고 여튼 잘 해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도 옥천에 가면 네. 한우를 공짜로 먹을 수 있습니다. 언제 저도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네요. 맛집으로 기록이 됐네. 그렇게. 네.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그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도 한 뭐 2, 3개월 동안 꾸준히 노력을 하시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수기 기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갈등을 조정하시고 결국에는 원만하게 합의점을 이끌어내시면서 굉장히 좀 소중한 경험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옥천 부군수 하신 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이제 도청으로 들어오셔서 공보관과 정책기획관을 하셨고요. 2010년도에 행안부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죠? 네. 네. 행안부에서 지역발전과장, 자치제도과장, 네. 그리고 세종청사관리소장, 과거사 업무지원단장 이렇게. 다시 돌아간 행안부 어떠셨어요? 제가 행안부에 올라가서 여튼 올라가는 과정이 여튼 편치는 않았던 상황이죠. 아, 그랬었나요?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자세히 말씀드리죠. 네. 그 이제 여튼 도청의 공보관 민선 때 역할. 이제 네. 도지사가 교체되면서 그렇죠. 지방선거로 인해서 도지사 선거가 있었고 선거 그렇죠. 네. 이후에 그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하면 네네. 여튼 인사에도 중요한 결정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렇죠. 여튼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정확히 보면 밀려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죠? 밀려서 행안부로 올라갔고 네. 올라가서 제 첫 보직이 이제 지역발전과장이라고 그 지방 정부들에게 많은 저 지방 정부가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네네네. 전국에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네네네.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어떤 그때 전국에 있는 많은 지방 정부를 비교할 수도 있었고 또 그렇죠. 현장도 전국 곳곳을 다 많이 다녀볼 수 있는 그런 직접 기회가 보기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민선 시장 군수, 뭐 시도지사에 따라서 네네.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시장 군수의 역할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때 직접 체감을 하셨겠네요. 예, 느꼈습니다. 혹시 이렇게 다니시면서 만약에 내가 단체장이 된다면 이런 거는 꼭 해야 되겠다. 너무 좋아. 가봤더니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셨나요? 그 모범사례?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시군 시도든 보면 다 다른 특성과 여건을 갖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포천 가면 한탄강이라는 네네. 수려한 경관을 갖고 있고 또 저 한평 같은 데는 거의 뭐랄까 나비를 갑자기 소재로 해서 전국적인 마케팅이 잘 돼가지고 아주 유명한 굉장히 또 소문이 많이 났었죠. 네네. 이렇듯이 그 지방 정부들이 자기 지역에 갖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네네. 그런 여건을 활용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어떤 그 지역의 여건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또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느냐 이거는 시장 군수 단체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자, 뭐
본인 말씀으로는 밀려서 올라갔다고 말씀하셨지만 행안부에서 지역발전과장, 뭐 자치제도 과장을 하시면서 사실 우리 이 지방자치와 직결된 여러 그 중요한 보직들을 맡으시면서 그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뭐 체감도 하시고 뭐 교훈도 얻으셨고 이러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후에 다시 이제 청주 고향으로 돌아오시게 되는데 청주 부시장으로 오셨죠? 네. 네. 부시장으로 오셨는데 참 그 잘 벌어지지 않는 일이 이제 벌어졌죠. 네. 당시 청주시장이 이제 중도의 낙마를 했죠. 그때가 정치자금법 관련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그렇죠. 인해서 제가 2017년 1월 달에 부시장에 부임을 했는데 네네네. 11월 초에 대법원 최종 결과가 벌금형을 받으셔가지고 그렇죠. 예, 네. 중간에 그래서 청주시장 권한 대행을 약 8개월 정도 네. 이렇게 하셨죠.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갑자기 모시고 있던 시장이 집에 가시고. 어떤 그 당시 시장 이승훈 시장님은 굉장히 열심히 네. 일하고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그분처럼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한 분을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열심히 일하면서 재판 결과가 그때 3심 대법원 선고 결과는 낙관적으로 시장님이 기대를 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다시 2심으로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다가 벌금형을 받으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네네. 여튼 그렇게 돼서 제가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다 보니까 저도 조금 적지 않게 엄청난 부담이죠 사실. 그렇죠.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면서 일을 했고 이게 어느 조직이든 최종 의사결정자와 차하급 뭐 네네네. 지휘자 네. 아니면 스텝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 당시 시장 본인도 그렇지만 그 부시장이셨던 이 후보 역시나 뭐 잘 될 거로 기대를 했었는데 갑작스러운 결과를 통보받고 권한대행이 되셨는데 속으로 어이쿠 어떡하지 이렇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어떤 일이셨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그때 세계 문화 대회하고 젓가락 그 축제. 네네네. 그게 바로 재판 결과 나온 다음 날부터 그런 행사가 다음 날부터요? 네, 네. 또 워낙- 국제 행사인데요, 또. 맞습니다. 네네. 와, 그거 정신 없으셨겠어요. 고난대행 맞자마자 국제 행사를 연달아 계속 하셨어야 되는데. 네. 그러셨군요. 네. 여튼 뭐 생각도 안 했던 시장 권한대행을 약 8개월 동안 하시면서 사실은 근데 그 시정 전체를 뭐 부단체장으로서가 아니라 최고 그 결정권자로서 그 경험해봤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맞습니다. 시정 전체를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사실 그 당시에 또 청주가 큰 수해가 나서 신속한 응급 복구와 항구 복구를 쭉 하는 그런 시기였었고, 아,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현장도 특히 많이 다니면서 복구 작업을 지휘를 해야 했었고, 네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일부 어떤 비위 사건도 이전에 발생한 것들이 그때 문제가 된 그 직원들의 것도 비위 있고, 사건. 네. 네. 그래서 청렴 강화 대책도 마련을 했고 네. 또 뭐 이어서 이제 민선 7기죠. 7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직원들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이끌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그 우리 지역 출신으로서 이제 행정고시에 합격을 하시고 이제 공직 생활을 뭐 우리 지방 정부와 행안부에서 이제 골고루 하시다 보면 사실은 주변에서들 그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권유들이 없을 수가 없죠. 예.
더더군다나 이제 부시장까지 하시고 권한대행을 하셨으니 주변에서들 이렇게 좀 소위 등 떠밀듯이 정치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들이 꽤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만 어떠셨어요? 저는 뭐 정치를 하고자 뭐 하고 싶다 생각은 크게 사실 없었는데 네네. 그 청주에서 부시장을 할 때 네. 어떤 정치권에서 네네네. 사실 권유를 많이 받았었고 그러셨군요. 네. 그 당시는 뭐 제가 미처 생각과 고민과 뭐 또 네. 가족들하고도 논의도 한 번도 없고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시장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튼 그 이후에 뭐 중앙부처 다시 올라가서 네네. 생활하고 또 가끔 고향에 왔을 때 보면 어떤 많은 분들이 예, 권유를 하셨고 사실 그렇겠죠. 제가 지금 시장에 출마했지만 네네. 시장은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선거 과정이라는 정치적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네네네. 시장은 그동안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 그 연장선상에서 고향에 대한 나의 열과 성을 다해서 고향 발전에서 노력한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지금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TV 토론에서도 그런 말씀 자주 하셨죠. 시장은 행정가다. 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그 같은 맥락에서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럼 주변에 정치권에서 이제 한번 이제 정치를 좀 나서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권유를 했을 때 예, 편하게 드시고. 네. 처음에 드셨던 생각이 단체장이었나요? 아니면 총선을 통한 국회 진출이었나요? 뭐 그냥 개인적으로. 일단 저는 그 국회의원 여의도 정치하고는 잘 개인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의도는 뭐 여러 분야의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가 입법을 하고 국정을 네네네.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그죠 이 당과 당의 정쟁이라든지 뭐 이런 네네네. 과정이 저한테는 잘 맞지 않는다고 사실 생각을 했고 네네. 저는 청주 시장으로서 고향 발전이나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청주 시장만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뭐 시장을 생각하셨다. 국회의원 아니고. 네, 그러셨군요. 맞습니다. 이제 권한대행을 하시고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다시 이 행안부로 이제 가게 되시는데 이때 하셨던 일이 이제 국가균형위원회의 지역혁신국장, 네. 행안부 지역발전 정책관 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행안부에 일하시면서 지역과 관련된 일들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뭐 그 행안부 국장이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장 역할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사실 네.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기획예산처 지금은 이제 기획재정부라고 하죠. 네네네. 제가 기획재정부 이제 기획예산처죠. 기획예산처에서 한 4년을 근무하면서 이제 국가 예산을 직접 짜고 각 부처 사업을 검토하고 이런 국가 예산 편성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결국 제가 그때 담당했던 게 주로 이제 SOC라고 해서 뭐 도로, 철도, 뭐 공항, 주택, 뭐 이런 분야의 SOC 예산을 주로 했었고 또 SOC뿐만 아니라 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저 있을 때 그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비슷한 유사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들이 지방 정부들이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스스로 이제 혁신이라는 말이 지방 정부 스스로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북돋아 준다고 할까요? 여튼 그런 역할이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죠. 그러면서
국토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뭐 균형 발전 특별 회계라든가 또는 뭐 그 기획예산처에서 이제 국가 예산을 이렇게 짜시면서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뭐 청주나 충북 관련된 예산들이 있다. 뭐 기억나는 게 있으셨어요? 뭐 그 기획예산처 시절에 그때 우리 고향 청주시장님이 남상우 시장님이셨는데 남상우 시장, 네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듣지도 않고 때 말씀해 보시죠. 네. 그 당시 청주시 사업을 단자리 숫자죠. 예, 어떤 10억 이내를 거의 공 하나 더 붙여갖고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제 고향을 위해서 저 고향 시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네네. 그렇게 증액을 시켜주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 공 하나 더가 얼마나 큰 액수였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하나 그래서 더 그때 남상우 시장님이 바로 청주 내려와서 근무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정도 역할을 하셨다. 네. 근데 하여튼 그게 이제 그 기획 예산처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라든지 네네. 뭐 행정안전부 또 아니면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보면 네네. 당연히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제 고향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네네. 아니면 내 고향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게 당연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네네네. 예산 편성 과정을 정치적 과정, 그 이제 행정학 체계는 돼지 먹이통에 비유하는데 예산 편성 과정을 그렇게 머리를 비유를 해요? 먼저 뒤밀어서 네네. 먹는 사람이 임자라 그런 뜻이죠. 행정학 책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산을 서로 끌어가기 위한, 따가기 위한 어떤 경쟁 과정이 굉장히 예산 과정이 정치적 과정이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치적 과정이다. 네. 돼지먹이 구이통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충북 출신들의 뭐 사실 중앙부처 그뭐 고위 공직자라든가 이제 정치인들의 어떤 뭐 일정한 세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역차별을 받아 왔다 사실은. 예.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먹이통에 머리를 먼저 넣을 수 있는 돼지가 가장 많이 먹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제 철저히 정치적 파워가 중요한 배분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뭐 경상도나 전라도 정권이 있을 때 보면 네네. 그 정권을 잡은 지역이 예산 배분에서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는 틀림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충청도 또 우리 충북은 상대적으로 어떤 손해를 많이 보지 않았나. 뭐 저도 쭉 과정을 보면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옆에서 보셨을 경우에. 네. 사실은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 우리 지역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사람을 좀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뭐 거의 없고요. 어떤 뭐 정치든 뭐 보니까 이 세대 교체가 그 다른 지역처럼 활발하지도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여튼 지금 보면 그 오랜 공직 생활 하시면서 그러니까 나를 좀 이끌어주고 좀 모범을 보여주시고 뭐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존경하는 혹시 선배 공직자가 누군지 좀 궁금합니다. 여튼 뭐 고향 선배님들은 고향 후배들을 도와주기는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 경상도와 전라도는 대놓고 끌어주고 대놓고 우리 화끈하게 우리 충청도 선배님은 표시 안 나게 챙겨주고. 양반이니까 점잖게. 근데 여튼 우리 충북이나 충청도 네. 공직자가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근데 이 캐릭터가 경상도와 전라도는 확실히 이 고향 후배들을
드러내놓고 챙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충북에 있는 선배님들은 드러내지는 못하고 이제 마음으로 챙겨주시는 분이. 아, 마음으로요? 마음으로라는 말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셨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여튼 이제 고위 공직 생활을 쭉 오래 하셨고 드디어 이제 주변에서들 많은 권유도 있었고 후보님도 스스로 내가 한번 정치를 한다면 이런 생각도 좀 해보셨을 텐데 드디어 출마를 위해서 작년 8월에 명퇴를 하십니다. 정년을 얼마 남겨두고 명퇴를 하신 거죠? 예, 정년이 6년 정도 남았었습니다. 6년이나요? 네. 아깝지 않으셨어요? 그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청주시장 권한대행 시절이 제가 그동안 공직생활하면서 네. 공직생활이 맡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도 다 보람은 있지만 청주시장 권한대행 때가 가장 고향을 위해서 일하면서 이 보람과 성취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권한대행 시절부터 조금 청주시장에 내가 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도 했고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겠죠. 네. 네. 그런 이제 주변의 권유도 많아지고 그러다가 마음속에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네네.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를 시작을 했는데 네네. 처음에 어떠셨어요? 반응이? 가려면 이혼하고 네? 해라. 출마하려면 이혼을 네. 하고 해라. 굉장히 완강하게 반대를. 그래서 네. 와이프 입장에서 보면 제가 그동안 이제 이 공직생활하면서 월급이 가장 높고 그래도 가장 높은 시기에 6년인데 그리고 사실 사무관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아, 급여가요? 사무관 처음 임용돼가지고 한 달 14일치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정확한 액수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한 달도 아니고 한 달 14일이 54만 원이었어요. 한 달 반치가 네. 예, 그래서 54만 원. 그때 또 친구들하고 조금 세게 저녁 자리를 하니까 두세 번이면. 그런데 탕진을 하셨나요? 아니 탕진이 아니라 동기들하고 뭐 네네. 이렇게 그 당시 이제 n분의 1을 해서 네네. 이렇게 해도 그 몇 번 만에 그 정도로 급여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다. 네. 말씀이셨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쭉 하다가 이제 월급은 계속 올라갔고 집사람도 사실은 결혼 초에는 네. 집사람하고 맞벌이를 했었는데 제 월급의 2배 이상이 집사람이 월급을 받았었습니다, 사실은. 그랬나요? 그러다가 아기 낳고 집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가정을 꾸렸는데 이렇게 와이프가 직장 생활 그만두고 저랑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가정 살림을 돌볼 때는 엄청 힘들었죠. 그러니까 저도 와이프가 맞벌이 할 때는 소비 수준이 이 정도 됐었는데 늘어났었는데. 네. 같이 이제 합쳐서 집사람이 살림만 하다 보니까 이게 소비 수준이라는 게 한꺼번에 또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쓰던 뭐 소위 그게 있어서. 그 와이프가 보기에는 자기 월급의 뭐 반도 안 되는 월급 가지고 집안 살림하니까 고생이 엄청 많았겠죠. 또 여튼 뭐 가끔 제가 많이 혼났죠. 여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쭉 하다가 네. 지금 뭐 요 시기가 이제 월급이 어느 정도 좀 되는 공단에 수준이니까. 들어갔을 경우에 가장 그렇죠. 예, 연봉이 올라갔을 경우에. 그렇죠. 네, 네. 이제 뭐 애들 키우면서 뭐 가게를 꾸릴 정도가 됐다고 생각해서 이제 조금 그렇죠. 이제 공단 승진한 지가 14년 여튼 7, 8년 정도 월급을 네네, 받은 네. 거죠. 네, 고공단. 네네. 그래서 좀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가겠죠. 만약 계속 있었으면
와이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안 했으면 하고 또 완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제가 사실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 계속 그렇죠. 설득하고 그래도 어떤 내가 가장 보람을 가장 크게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적지 않은 기간 설득을 해서 뭐 사실 지금도 흔쾌히 동의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마지못해 그 남편이 워낙 가고자 하는 의지가 크니까 마지못해 응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부간의 어떤 그 이 의견이 잘 맞지 않을 경우에 그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이 하려면 이혼하라고 해요. 이 정도까지 정말 강하게 반대를 하셨군요. 그러나 최근에 그 SNS 쓰신 글 보면 후보님보다 더 열심히 다니신다고 해요. 부인께서. 그러니까 선거운동 하면서 저도 이제 공직생활 하다 보면 이게 굳어진 모습 네네. 그런 게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뻣뻣하다, 고개 숙이는 그 각도가 낮다 그런 그런 얘기도 지적을 들으셨어요? 많이 받고 계속 고쳐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게 부족한가 봐요. 주변에서도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근데 저희 집사람은 고개 숙이는 속도가 90도가 되고 우리 집사람 성격이 조금 시원시원한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선거운동은 저보다 우리 집사람이 100번 낫다고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그만큼 열심히 한다고 하신 거고. 사실은 그 이범석 후보께서 이제 그 키도 있으시고 이제 덩치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고개를 웬간히 숙여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많이 숙이셔야 좀 숙이네 뭐 이렇게 그럴 수가 있군요. 네. 자, 청주시장 출마를 위해서 작년 8월에 이제 명퇴를 하셨고요. 국민의힘에 그 다음 달 이제 작년 9월에 입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준비 기간을 거쳐서 최근에 이제 그 경선이 있었죠. 예. 국민의당 당내 경선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 경선에서 승리하셔서 지금 후보를 이제 쟁취하셨는데 경선 때는 좀 뭐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사실 그 경선 과정에서 뭐 제가 8월 말 명퇴하고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했었고요. 네네. 우리 책임당원도 많이 권유도 해야 되고. 오셨고 네네네. 또 기존 당원들하고도 교감도 많이 갖고 또 시민들한테 저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저랑 같이 경선하신 그 최현호 후배님은 뭐 개인적으로 선배님이시고 또 정치를 거의 30년 이상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큰 부담이 있었고 경선 그 마지막 다가올 때는 이 긴장감이 올라와 가지고 어떤 밤에 저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선거구나 뭐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셨다면 이제 경선 과정에서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기대를 뭐 분명히 갖고 있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긴장이 됐던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경선이든 뭐 본선 선거든 사실은 그걸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렇죠. 네네. 그 주변의 분위기를 조금 인식한다는 정도 네네. 그런 상태에서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게 굉장히 적지 않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네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요즘에는 좀 잠은 잘 주무세요? 그런데 그 경선 이후에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선거운동한 뭐 만남이든 어디 가서 인사를 드리든 이런 이게 저 일정이 훨씬 더 많아지고 네네네. 길어졌습니다. 그렇겠죠. 네네. 뭐 빨리 들어가야 9시고 늦게 들어가면 뭐 10시, 11시도 이제 들어가는데 그렇죠. 네. 근데 잠은 어차피 네. 본선 선거가 끝날 때까지 네. 푹 잘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야 되고. 네.
늦게 들어가시면 바로 근데 골아 떨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당내 경선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본선이 남아 있는데요. 그 상대 민주당의 후보로 이제 시민사회 운동을 오랫동안 했고 뭐 이제 청와대 이제 행정관으로 이제 근무를 했던 이제 송재봉 후보가 지금 뭐 출마한 상태입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일단 좀 솔직하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여튼 송재봉 후보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하셨고 그러다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까지 지내셨고 네네. 나름대로 뭐 지역에서 많은 역할과 일을 해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송재봉 후보께서 이제 그 우리 국민의힘 이제 경선이 끝난 후에 이런 얘기를 하죠. 행정고시 출신의 엘리트 관료 시장의 시대는 이제 마감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아까도 뭐 이제 시장은 행정가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송 후보의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하여튼 뭐 그동안의 역대 청주시장님들을 보면 뭐 고시 출신의 시장님도 계시고 또 고시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서 공직에 계시다가 네네. 시장이 되신 분도 있고 네네. 정치인이 되신 분도 있는데 네네네. 여튼 그 역대 시장님들은 나름대로 공과 까다 있죠? 강점, 뭐 네네. 약점 뭐 이게 다 다르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중요한 것은 이제 청주시장이라는 자리는 이제 행정가라고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식당을 차려서 한다고 해도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식당을 하는 게 요리를 잘 모르거나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식당의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 청주시장이라는 자리의 역할, 자질 이 부분은 공직 출신이 훨씬 잘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저는 그 역대 시장님들하고 똑같이 비교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역대 시장님들은 이제 거의 공직을 다 끝내고 아, 네네. 애드업이라고 하죠. 공직을 다 끝나신 이후에 선거에 출마하셔가지고 네. 당선이 되셔서 시장 역할을 하셨지만 저는 그 공직 6년을 남기고 과감하게 시장에 출마한 네네네. 뭐 저는 아직 젊고 뭐 패기와 열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주시정을 그동안의 시정과 달리 뭐 지금 많은 시민들이 청주시정이 좀 답답하고 뭐 제대로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젊고 패기와 열정 또 고향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저 청주를 뭐 진짜 시원한 시정 또 아니면 역동적인 시정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은 뭐 선거 때마다 우리 지역에서 뭐 청주시장이든 충북도지사든 어떤 뭐 변화, 뭐 혁신, 새바람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사실은 계속 있었죠. 네. 과연 이제 그 이제 계속 민선 6기나 7기는 이제 선출되시는 분들이 그걸 얼마나 담아냈는지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마침 이번에 그 이 후보님이랑 상대 이제 송재봉 후보 모두 이제 50대세요. 연령으로 봤을 때. 물론 연령이 뭐 젊다고 해서 더 개혁적이고 변화를 잘 이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50대 시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두 분 다 50대시니까. 예. 그 만약에 상대 후보가 좀 더 나이가 많은 예컨대 지금 현직 시장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하고 이렇게 대결하는 것과 같은 50대 후보끼리 대결하는 것이 어떠세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사실 그 지금 현 한범덕 시장님은 뭐 거의 한 15년 차이죠 저하고. 아, 그러니까 네네. 공직의 대선배님이라 대선배님하고 경쟁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었고 사실은 그 현 한범덕 시장님하고 저는 본선에서 만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선거 전략이나 이런 걸 다 준비를 해왔었는데 네네. 어떤 저 송재봉 후보가 굉장히 되었기 이변이었죠. 때문에 네네.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
대선배하고 경쟁해야 되는 부담을 좀 안 덜 가져도 견디셨어요? 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여튼 이제 송재봉 후보하고는 이제 비슷한 연령대고 네. 또 같이 젊고 하니까 좋은 경쟁이 될 수 있으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시민들도 많은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젊은 시장 선출이 이제 곧 눈앞에 있기 때문에요. 네. 자, 상대 후보 평가를 좀 여쭤봤고요. 만약에 내가 시장이 된다면, 그러니까 청주시장 왜 출마했는가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시민분들한테 만나시는 분들한테 왜 청주시장이 되려고 하십니까? 저는 아까 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청주에서 나고 자라고 뭐 학창 시절도 보냈고 또 청주에서 공직생활 30년 중에 절반도 생활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온 것이 이 고향인 청주가 저를 키워줬다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이 청주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다면 가장 큰 보람, 성취감이 크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공직 6년을 남기고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그만큼 고향에 대한 애정과 또 청주의 발전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역할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자라온 거에 대한 또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한 네네. 보답도 드리고 또 제 열정을 다 바쳐서 우리 고향 청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보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자, 이번에 이제 출마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정책 공약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이제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이제 100만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 뭐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장 내세우고 싶은 대표 공약, 뭐 대표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시장 출마하면서 우리 청주의 새로운 비전으로 100만 자족 도시 네네. 그리고 글로벌 명품 도시, 충청권 메가시티 핵심 도시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는데 네. 일단 100만 자족 도시는 우리 청주가 그동안 좀 정체돼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인구는 계속 늘어나기는 하지만 급속하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 80만 대에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정체되어 있는 우리 청주를 크게 성장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100만 자족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를 했고 네네.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 청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프라인 청주국제공항을 빨리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또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도 있지만 청주국제공항 인프라를 확충을 해서 코로나 전엔 우리 청주공항이 300만 정도까지 1년에. 네.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500만 이상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항으로 활성화하고 그리고 주변에 공항 복합 도시를 조성을 해서 네네. 지금 에어로폴리스 1, 2지구의 기능뿐만 아니라 물류라든지 또 관광이라든지까지 그 기능을 활성화시켜 준다면 우리 청주공항이 우리 청주 발전을 이끄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500만 이상이 된다면 청주국제공항이 이 슬롯이라고 하는데 네. 비행기를 내리는 그 횟수 네네. 가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군 비행장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청주 교도소가 우리 남부 지역의 도시 성장의 걸림돌이지 않습니까? 교도소. 네. 교도소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리고 그 교도소와 그 주변 지역이 난개발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지역을 첨단의 스마트 생태 신도시를 조성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청주의 원도심이 저 어렸을 때 모습하고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도심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시도하다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재개발 재건축도 적극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할 생각인데요. 이런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 재생 사업을 확대해야 되고 농촌 지역도 이런 재생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네네.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청주를 성장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청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 지금 네.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청주 경제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여튼 제가 이승우 시장님 시절에 나 시장 권한대행 때도 하이닉스 경영진하고 계속 교감을 갖고 그때 25조 투자 유치나 인허가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고 지금도 SK 하이닉스 경영진하고는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만간 발표가 되겠지만 지금 저 M15가 이제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조만간에 M17이 확정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네. 여튼 그런 SK 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대기업이 청주에 입지를 해야 되고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유망 기업들을 적극 유치를 한다면 어떤 우리 청주가 크게 성장 발전해서 100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사실 그 뭐 대기업, 뭐 유망 기업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바람은 뭐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혹시 우리 청주에 꼭 유치를 해야 되겠다, 뭐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어떤 기업의 어떤 뭐 업종이라든가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이 있으신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K 하이닉스는 지금도 그 구체적으로 교감을 가지면서 네네네.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런 유망 기업에 대해서는 그 최고 경영진하고 어느 정도 그 투자 유치를 위한 교감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지금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네네. 그 다양한 기업들하고 또 그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최고 경영진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면 우회적인 인맥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됩니다. 네네네.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공약도 준비하셨고 정책도 준비하셨고 최근에 또 뭐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그 TV 토론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을 이제 유권자들한테 잘 설명을 하셔서 좀 이해도를 높여갔으면 좋겠고요. 근데 공약을 네. 100만 자족 도시만 설명을 했는데 아 그러세요? 예, 더 하십시오. 네네. 그 글로벌 명품 도시라는 명품 도시, 네. 비전은 네. 제가 왜 제시를 했냐면 100만 자족 도시로 양적 성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질적 성장도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도시와 견줘도 손색이 없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글로벌 명품 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했는데 네네.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답답해하고 아쉬워하는 게 어디 놀러 갈 때, 쉴 때 뭐 즐길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는 기존의 뭐 무심천, 미호천, 상당산성, 부무산 기존에 있는 그래도 우리 지역의 현재 명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획기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들이 친숙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쉽게 찾아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네네. 바꾸겠습니다. 획기적으로 바꾸시겠다. 네. 네.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존 명소는 우리 시 예산이나 국비 예산을 끌어들여서 해야 되는 문제고 네네. 사실은 그런 그 다양한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거리는 민자 유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주에도 대규모 복합 테마파크도 유치를 해야 되고 네네네.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뭐 대형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또 리조트라든지 그리고 또 시민들이나 뭐 어린이들도 이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관광 일학 시설과 뭐 체험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네. 사실은 구체적으로 복합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제가 퇴직하고서 일부 교감을 나누고 있는 투자 그러세요? 주체도 있는데요. 여튼 많은 그런 업체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그 유인 투자 유치라는 것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끄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주 지역에 지금 그죠 시우지가 예를 들어서 오송에 가면 공북저수지 뒤편에 보면 대규모 시우지도 있고 또 요 강서동에 가면 물론 이제 국방부가 관리하는 국유지지만 예비군 훈련장도 있고 네네네. 또 앞으로 우리가 청주 동물원이 낭성으로 이전하도록 돼 있지만 뭐 동물원 이전과 함께 동물원만 단순히 조성해서는 그게 큰 명수로 발전하기 좀 어렵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주동물원이 대전동물원 수준으로 확대 투자한다 해도 경쟁력은 좀 없을 것 같은데 동물원과 함께 민자가 같이 인근에 그게 이제 우리 시유지인데 네네네. 그런 시유지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민자를 끌어들이고 또 민자가 그런 시설을 청주에서 할 때 어떤 인허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네.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그런 인허가 절차 등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더 큰 인센티브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인센티브나 유인을 통해서 우리 청주가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다양한 관광, 일학, 체험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물원만 이전해서는 뭐 크게 이제 시너지가 나기 어렵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거기가 좀 규모가 큰 네. 시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동물원과 함께 그와 연계해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민자 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민자 유치를 통해서 조성할 테마파크의 후보지는 일단 낭성이 유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는 예, 거죠. 뭐 지금 미래지라고 네네네. 있죠. 네, 어떤 오창에. 미래지란 저수지와 그 주변도 좋은 적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는 사실은 다양한 부지 대안을 갖고 투자하는 민자 주체가 초이스를 해서 그렇겠죠. 들어올 수 있게 예. 해줘야 되겠죠. 네, 투자하는 민자의 입장도 중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메가시티의 핵심. 네. 충청권 메가시티 핵심 도시를 제가 비전으로 제시한 것은 사실 이제 우리 청주가 발전하려면 그 정부 정책을 수용하고 그 대형 국책 사업을 우리 지역에 청주에 끌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충청권 메가시티 사업은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일할 때 그 초안을 만드는 작업에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사실 그 메가시티 정책의 정부 국고 지원, 국비 지원의 핵심은 광역교통 인프라 네.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산업 기반 구축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역교통 인프라는 가장 중요한 게 충청권 광역철도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도심 통과. 통과. 청주 시민들도 이제는 지하철을 이용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계시는데 네네. 어떤 이런 충청권 광역철도를 우리 도심에도 통과해서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네. 청주국제공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그 국비 확보, 그 정부가 청주국제공항에 인프라 확충을 해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산업 기반 문제인데 또 많은 시민들이 그 충청권 메가시티 하면 대전과 세종에 비해서 우리가 불리하다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네. 우리 청주가 훨씬
이제 산업 기반 구축에서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리하다. 왜냐하면 대전과 세종은 그 산업 기반을 구축하거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대전은 거의 산업 입지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뭐 세종은 일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있지만 산업단지가 되려면 입주하는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세종은 그게 저도 이제 많은 기업체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하지만 네네. 세종은 그 기업체가 입주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여건이 아닙니다. 아, 그렇게들 얘기를 하세요? 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오창과 오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주가 발전하고 산업을 육성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역이 이제 오송과 오창인데 이 오송과 오창의 그런 정부의 국책 사업으로 산업 기반을 구축해 주거나 또 아니면 핵심적인 그 성장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 그런 유망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주로 오창, 오송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저 메가시티와 정부 정책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예산, 사업들이 우리 청주가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또 윤석열 정부가 조만간 또 출범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또 집권 여당 소속이고 또 최근에 중앙부처에서 근무를 하면서 네네. 중앙정부 부처의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 도시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되게들 이제 뭐 막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메가시티를 한다고 하니까 행여나 우리 그 충북 또는 청주가 그 대전, 충남, 세종에 밀려서 오히려 더 역차별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지금 후보께서는 오히려 그 정부 예산을 따온다거나 어떤 그 산업 입지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우리 충북 또 청주가 유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지금 이제 그 왜 내가 시장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다가 이제 그 뭐 그 100만 자족 도시, 글로벌 명품 도시, 그다음에 메가시티까지 좀 그 대표 공약 정책들을 좀 소개해 주셨고요. 다시 좀 선거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청주시장 선거는 어떻게 보면 도지사 선거와도 굉장히 좀 많이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상대당인 민주당의 경우에 보면 마침 현 정부죠. 현 정부의 그 청와대 대통령 실장, 그다음에 현 정부 청와대에 행정을 했던 두 후보가 이제 러닝메이트 격으로 지금 묶여 있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을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이제 특보를 했던 그렇죠. 뭐 사선 국회의원의 이제 장관도 했지만 김영환 후보와 이범석 후보 이렇게 지금 두 명의 러닝메이트끼리 어떤 경쟁이라고 놓고 본다면 이런 구도를 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글쎄요, 그건 우리 유권자인 시민이나 도민들이 판단할 몫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와 시장 후보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난번 대선을 통해서 그 오만과 독선, 무능으로 국민적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 생각에는 두 분은 그런 책임을 지어야 될 분들이 아닌가. 어떤 유권자인 우리 시민과 도민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 당의 우리 도지사 후보인 김영환 장관님은 어떤 그 오랜 정치 경력 또 윤석열 당선인의 그 자문위원 특보가 아니라 특별고문, 네, 특별고문, 특별고문이죠. 특별고문, 네. 그럴 정도로 당선인과 같이 윤석열 정부를 이끌어 가실 분입니다. 네네. 그리고 오랜 정치인으로서 무게감이 있고,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행정인으로서 경험과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영환 후보님과 저 이범석은 도지사 후보와 뭐 시장 후보로서 어떻게 보면 그 절묘한 환상적 조합이 아닌가. 하여튼 네. 여튼 그 충북도나 청주시 발전에서 이상적인 서로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도지사 후보와 환상의 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청와대 뭐 근무 경력 또는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 결코 만만한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굉장히 큰 커리어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우리 이제 모두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시작한 지 벌써 1시간 20분이 됐네요. 금방 지나갔죠? 그러네요. 자 거의 여쭤볼 건 다 여쭤봤고요. 좀 가벼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멘토.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뭐 자문을 구하거나 또는 이분의 그 걸어온 길을 보면서 내가 뭐 또 교훈을 얻었다거나 멘토가 있으시다면요. 저는 제 일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뭐 존경하고 가장 큰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은 가르침을 받은 분이 계신데 제가 미원 대신 종암초등학교죠. 지금 네. 없어졌지만 종암초등학교 다닐 때 5학년, 6학년 때 두 학년을 담임을 맡아 하셨던 고일종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네네네. 그때 우리 고일종 선생님이 굉장히 젊었었습니다. 열정도 좋으시고 네네네네. 그때 제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큰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분이 고일종 선생님이시고 지금도 가끔 통화도 드리고 자주 뵙지는 못하는데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요. 네. 네. 이렇게 저 다닐 때 교직으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지금도 저 육거리 근처에 살고 계시고 살고 계시고요. 이번 스승의 날에는 꼭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선생님으로서는 고일종 선생님이 가장 네네네네. 존경스러운 큰 가르침이었고 사실 행정을 하면서 가장 큰 가르침 어떤 제 모델로 생각하시는 분이 딱 두 분 계시는데 제가 도지사로 모셨던 이원종 도지사님하고 네. 정우택 도지사님입니다. 네네네. 모시면서 가장 크게 제가 배우고 느꼈던 거는 이원종 지사님은 비전을 제시하고 직원들을 그 비전을 향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정우택 도지사님은 네. 그 직원들의 능력을 10분 이상 발휘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주면서도 또 힘든 거는 당신이 해결해 주면서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줘서 10분 이상 자기 능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셔가지고 저도 이 두 분의 강점을 조합해서 네네.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십시다.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원종 지사 시절에 시작했던 어떤 바이오에 대한 우리 충북의 첫걸음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이제 충북의 BT 쪽으로 또 IT 쪽으로 이제 이 강소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성장해 나가는 큰 첫걸음이 됐던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태어나서부터 뭐 학창 시절, 그다음에 이제 그 공직 생활, 그다음에 정치 입문한 후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봤는데요. 혹시 뭐 준비하셨는데 이제 못하신 말씀이라든가 꼭 이 얘기만을 하고 싶다 남아 있는 얘기가 있나요? 못한 얘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지난해 명퇴를 하고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향 청주를 제가 많이 안다고 하지만 더 자세히 알려고 사실 구석구석 뭐 읍면동 구석구석도 많이 다녔습니다. 이 청주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고향에 대한 애정이 더 커졌고 또 우리 청주를 위해서 이 구석구석에 어떤 자원이 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가졌고요. 그래서 퇴직하고 선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뭐 크게 자랑할 수는 없지만 책도 제가 하나 썼죠. 그래서 그런 책 뭐 구석구석을 다니고 책을 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청주를 더 자세히 더 애정을 갖게 되고
또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거라는 과정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엄청 험난하고 힘들다는 걸 절감하지만 저는 어느 누구보다 청주를 위해서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이제 갖고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도와주신다면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유권자들에 대한 부탁의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자, 이제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죠. 사실은 선거전은 체력전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뭐 아까 좀 살이 좀 빠지셨다고 하는데 남은 기간 체력 관리 잘 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건승을 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